네, 국내 증시는 설 연휴로 사흘간 휴장한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주목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국내 증시 향방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 연설이 휴일에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관련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관심이 쏠렸는데 발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은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국정연사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주요 기업 실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에 대한 소식 부분이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있었던 사항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예상대로 국경 장벽 건설에 좀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우선 좀 예상했던 좀 시나리오를 맞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향후에 민주당과의 갈등이 고조될 그런 위험으로 좀 연결되지 않을까, 이게 좀 시장에서 좀 우려한 사항이고요. 다행히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걸 본다고 한다면 예정대로 베트남에서 2차 남북 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무역 협상에 대한 문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불공정한 무역관을 끝낼 것이란 어떤 원론적 발언을 내놨던 걸 봐서는 예상한 대로 되긴 했지만 어떤 좀 심심한 국정 연설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또 이번 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 연준 인사들의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1월 FOMC 회의에서 비둘기 변신을 선언한 이후 첫 번째 연설인데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트럼프 연준 의장의 어떤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연준이 1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고 추가 금리 움직임을 결정하기 전에 글로벌 역풍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에서 이런 좀 조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화정책 관련과에서는 연준의 어떤 인내심을 반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는 상으로 발언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비둘기 적에 대한 행보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또 국내 시장도 좀 알아보죠. 코스피는 최근 급등세를 보였지만 설 연휴 직전 불확실성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오늘 다시 열리는 코스피 시장, 2월 이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설 연휴로 인해서 짧아진 거래 상황에서도 말씀드린 글로벌 이벤트가 좀 많은 상으로 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이벤트가 우호적인 상황으로 끝나는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연방정부의 셧다운 해소라는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도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지난주 코스피가 좀 하락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하지만은 이제는 어떤 우려를 좀 불식시킨 여러 가지 애플의 실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외국인의 매수 심리는 계속 이어지면서 굉장히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IT주를 중심으로 외국 매수 사태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연준의 어떤 정책 스탠스 같은 경우도 완화적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번 주는 2160에서 2245선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또 4분기 실적 시즌이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2월에는 어떤 업종이 유명할지, 많이 오른 또 반도체나 증권 업종은 어떨지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우선은 많이 올랐던 업종, IT 업종과 증권 업종, 이런 업종들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1분기부터 이제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앞에 전방의 빅4 업체들의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42% 정도 순이익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현재 상태에서 1분기 실적은 기저효과로 이런 부분을 만회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은 좀 있긴 하지만 작년에 주가에 이 부분은 선반영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은 메모리, 비수기나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긴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점점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의 수급 영향으로 좀 많이 크게 오른 영향이 있긴 하지만 작년에 떨어졌던 주가가 저평가 구간으로 아직까지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외국인들의 그 레포트나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업종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